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31번 빈칸 문제를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할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made란 동사 보이죠? 그 다음에 이시 가목적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to 부정사 구가 길게 나올 때 목적을 뒤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목적 is를 쓰고 their business가 목적격 보고 to 부정사 진목적어가 뒤에 가 있죠. 그 다음 줄에 this information 위에 있는 to know부터 그 다음에 in both까지를 받아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빈칸 있는 줄 끝에 보면 secret이 다음 콤마 있죠. 그리고 frequently 다음 built가 있어요. 이 built가 pp입니다. 그래서 frequently 앞에는 which are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which를 풀었으면 and are built 이렇게 되죠. they는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these forms와 중복되기 때문에 주어는 빼고 and are built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commodity exchange and commodities futures markets가 대시라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emerge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hat result에서 대시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 선행사가 changes in harvest size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lock-in이 고정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인데 locking이라는 단어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helped가 동사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이 되죠. 그리고 위에 buy, buying and selling에서 buy라는 전치사 다음에 ing 두 개가 병렬이죠.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t made sense 하고 쭉 나오는데 it이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manage가 진주어죠. 그리고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가 to manage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a single firm that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 a single firm이 선행사고 선행사가 단수기 되면 was죠. 그리고 다음 줄에 trading이 현재 분사로서 앞에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죠.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때 목적보 to 부정사에서 to 플러스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부정사가 분리될 때 그 사이는 부사가 들어가서 동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associated with는 associate A with B가 수동 형태로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PP죠. associated 앞에 which were, that were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the risk가 이때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생략해버리면 바로 associated라는 pp가 앞에 걸 꾸미면 되겠죠.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서 31번 빈칸의 문법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초기에 곡물 무역 회사들은 were active, 활동적이었다, 활동했었다는 겁니다. in both surplus producing이니까 잉여를 생산하는 그리고 식량 부족 지역이죠. 식량을 넘치게 생산하는 지역과 식량 부족 지역 두 곳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라는 지금 단어가 나왔으니까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 이 회사들은 그 다음에 진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곳에서 both 나오죠. 두 곳 위에 잉여 생산 지역과 식량 부족 지역이죠. 이 두 곳에서 공급과 수요의 그 상태를 아는 것을 그들의 비즈니스 업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사고 파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남길 거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러한 정보는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었다는 말은 그들의 영리 추구, 이익 추구, 수익 추구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내려가 볼까요? 밑에 보면 1번 profitability, 수익성 가능하죠. 2번에 unification, 통합 관련 없죠. 3번 혁신 상관없고 4번 평판, 5번 도덕성. 평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쉬운 빈칸 문제였습니다. 31번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죠. 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 부연 설명이죠. 주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어떻게 비밀리에 일을 했냐면은 종종 가족의 유대관계, 가족끼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뢰가 토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보스한테 충성을 해야 되고 회사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 충성심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일을 했다, 운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들은 benefit from 나오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여기서 이익이 나오죠. 이게 또 빈칸의 힌트가 됩니다.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죠. 상품 거래소 그리고 상품의 선물 시장. 근데 대시 관계대명사잖아요. 1800년대 중반에 나타난 등장한 상품 거래소와 상품 선물 시장의 부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품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면은 선물 시장에 대한 정의가 쫙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도 빈칸에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Agricultural market, 농업 시장은 당연히 불안정하다. 뭐 때문에? 뒤에 보면 variable이 변하기 쉬운 변덕스러운입니다. 그런 날씨 패턴이 있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나기도 하고요. 그죠?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또는 다른 요인들 이런 걸로부터 인한 수확 크기는 수확량에서의 변화 때문에 당연히 농업시장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상품 거래소나 상품 선물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회사 입장에서 서로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의미가. 그 다음 locking in prices by buying and selling grain for future delivery입니다. 미래에 그 농산물 같은 걸 이제 인도는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을 위해서 그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가격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수확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고정시켜서 거래를 하고 또 수확하고 난 뒤에는 그 가격대로 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인도를 위한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가격을 확정하고 고정하는 것은 이 회사들이 그러한 위험성, 형광펜 칠해놨죠.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걸 도와주었다는 거죠. 무턱대고 이 회사들이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it made sense 나옵니다. 여기서 의미상조가 나오죠. 그래서 곡물 무역 회사들이 그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뒤에 나오죠. rather than 뒤에부터 먼저 갈게요. 끝에서부터 서로와 거래하는 그런 독립적인 나라의 회사들로서 운영되기보다는 그럼 따로따로 회사가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거보다는 한 나라 이상, 즉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의 회사죠. 나라는 여러 개인데 운영하는 통합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그들의 위기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나라에 대한 어떤 곡물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다 얻겠죠. 그걸 통합해서 이제 자기들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ir access to information in multiple markets입니다. 다양한 시장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그들의 접근이죠. 나라마다 시장이 있겠죠. 농산물 시장이 있으면 그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그들이 쉽게 커버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어. 뭘 커버하냐면은 농업 상품 거래와 관련되는 그런 위험성을 쉽게 커버하도록 가능하게 해줬다. 여기서 커버라는 거는 어떤
상쇄시키는 거, 손해보는 걸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고 이런 걸 보장해주다, 상쇄해주다, 어떤 비용을 치른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됩니다. 커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고 농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덜 되고 아니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농산물 상품의 농업 상품의 거래와 연관된 그런 위험성을 쉽게 커버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다양한 시장의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모아서 자기들이 거래 계획을 짜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제 여기서 답이 수익성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에서 보면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되었고 종종 가족관계, 신뢰, 충성심에 기반을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잉여 생산 지역과 식량 부족 지역에서의 공급과 수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공급과 수요의 정보를 잘 알았다는 거. 이 그들의 업무니까. 그리고 이걸 비밀리에 가족관계, 신뢰, 충성심으로 운영되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리에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했을까요?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 미래에 인도할 수 있는 곡물의 구매, 판매로 가격을 고정해서 위험을 줄였잖아요, 이미. 그리고 국가별로 다국적 단일 기업이죠.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농업 상품 거래의 위험을 쉽게 상쇄할 수 있었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수익성, profitabilit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뒤에 후속 설명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안 하더라도 위에서 쭉 읽다 보면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쨌든 출제자는 31번을 학생들이 답을 맞추라고 힌트를 많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철저히 복습하세요. 빈칸 31번 문제 연습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수능 32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to make sense of 보이죠? 이때 to는 so as to 또는 in order to가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네 번째 줄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easier,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오죠. 보호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by acknowledging이 동명사인데 acknowledge가 인정하다란 타동사지요. 그래서 this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그 다음 줄에 중간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이유는 expect가 타동사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the same things입니다. 대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다음에 다음 줄 앞에 보면 summon이란 공통 형용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절이 세 개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후죠. 똑같이 받아주는 선행사고 해석하실 때 연결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even more important 보이죠? even은 비교로 강조합니다. even, much, still, far, a lot, 뭐 by far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비교된 구조고 그리고 마지막에 that are part,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the number verb부터 feedback까지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쉬웠던 게 내용도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더욱더 쉬웠던 게 빈칸 바로 뒤에 문장이 단서가 나와 있어요. 빈칸에 답을 맞출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in effect는 사실상이라는 의미로서 강조적인 의미죠. 이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한 번 더 뒤에 말을 해주겠다는 암시입니다. 정말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잘 해석하면 역추론이 가능한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굿 스타일이죠. 좋은 문체입니다. 문체라 하면 글을 쓰는 거죠. 좋은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은 are not mysterious, 신비로운 게 아니다. In fact,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 좋은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매일매일 대화에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죠. 매일매일 쓰니까. 대화에서 그리고 글쓰기에서 우리 모두는 rely heavily on, 크게 의존한다는 거죠. cooperation입니다. 협력이죠. 이 단어 기억해 두세요. 협력에 관해서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exchanging 교환이지만 그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즉 화자와 청자의 사이에 어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 대화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polish도 원래 polish가 따듬다 뜻이죠. polish도 세련된 그런 실용적인 문체는 make cooperation easier입니다. 그 대화의 협력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말하는 표현 스타일, 말하는 내용, 말하는 길이, 여러 가지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이 대화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등장합니다. 지금 작가가 한 3번 정도 언급되는데, 작가는 발전시킨다. 그 다음 밑에 작가는 또한 뭐뭐 해야 된다. 그 다음 저 밑에 작가로서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작가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추론해 나가면 됩니다. 자, 작가는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스타일, 서치 스타일은 뭡니까? 바로 위에 나왔던 이거죠. 세련된 실용적인 스타일이죠. 뭐 함으로써? 인정을 함으로써. 자, 뭘 인정하느냐? 독자들이 예상한다고. 똑같은 것을. 어떤 똑같은 것?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 똑같은 것을 독자들도 기대하고 예상한다는 것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런 세련된 실용적 스타일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작가가 쓴 책을 독자가 끝까지 읽겠죠. 그럼 여기서 청자가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료성이죠. 그 내용에 대한 명료성. 그 다음 그 상황에 대해서 맥락에 대해서 적절해야 돼요. 적절성. 그 다음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proportion. 이런 것들이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독자들은 기대하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작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가는 자기가 글을 쓰기 때문에 눈앞에 독자가 없잖아요. 그럼 독자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자기 글을 읽는 독자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명료성, 적절성, 균형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마 답일 거라. 그죠? If you listen to someone,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자,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 또는 주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는 너무나 많은 또는 너무나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그 대화에서의 관심, 흥미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대화가 안 되겠죠. 왜? 서로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작가는 또한 뭘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제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적절하게 정보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번 반복해 주죠. In fact, 사실. 독자에 대한 이러한 관심, 주의, 그리고 적절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 글쓰기에서. 그렇죠? 대화에서보다도 글쓰기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뭐가? 독자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성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글을 쓴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때 보면 대화의 일부분인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 비언어적인 소통은 뭐 제스처 같은 걸 말하죠. 그리고 대화할 때 즉각적으로 상대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거를 글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로 앞에 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상상 속에서 독자의 관심도 상상해보고 그게 맞는 글이 적절한지도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가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빈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Both halves of a virtual conversation. 가상의 대화의 절반을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통하는 답을 찾으면 되겠죠. 1번. recognize는 인정하다, 뭐 인식하다도 있죠.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두 번째, envision은 상상하다는 단어 외우세요. 상상하다. 독자의 문체적 글쓰기에 대한 선호를 상상한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picture, 그림을 그리다인데 더 많은 지식에 대한 독자의 욕구, 욕망을 그린다. 언급이 안 돼 있죠? 다 틀린 겁니다.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지워나가면 돼요. 네 번째,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독자와 협동적인 글쓰기를 발전시킨다. 작가는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왜? 독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독자와 협동적인 글쓰기를 발전시킨다.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 5번이 답입니다. 어차피 1, 2, 3, 4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anticipate는 예상하다인데 imagine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부재한 독자의 반응은 가상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빈칸 32번 어렵지 않죠?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31도 쉬웠고 32도 쉬웠고 물론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는데 평균적 수능의 빈칸 문제치고는 쉬웠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단어나 어떤 문법이 필요하면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만점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빈칸 33번 문제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부터 분석하는데 많진 않아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giving이 동명사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ive가 사행식 동사이기 때문에 client가 간접 목적어, sufficient opportunity가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서 opportunity는 to 부정사를 뒤에 가지고 와서 수식을 받습니다. react는 자동사로서 react to, 뭐뭐에 대응하다, 반응하다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while, 두 번째 줄에 while in progress가 삽입되어 있는데 while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거든요. they are. 이때 they는 바로 위에 줄 끝에 있는 your designs를 받아주는 대명사 they입니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접속사 뒤에 생략이 될 수 있고요. giving에 대한 동명사의 동사는 is입니다. 그리고 key to 외워두세요. 뭐뭐에 대한 비결, 핵심, 열쇠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에 similarly는 아시죠? similarly 앞부분과 뒷부분이 주제는 동일한데 소재가 다르다는 거. 근데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도 있어요. by the same token. 메모해두세요. by the same token. 같은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줄의 문장 구조를 보면 involving이 동명사 주어로 나왔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is가 동사입니다. 단수. 그 다음 even more valuable 해서 even은 비교급 형용사 보호를 강조하는 겁니다. even, much, still, a lot, far, by far,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런 거 있죠. 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say는 가령 예를 들면 suppose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거기서 두 줄, 세 줄 내려가면 뒤에 does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능 문법이고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does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바로 위에 줄에 the perspectives를 받아주는 지시대명사예요.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로서 doctors부터 저 뒤에 있는 medical staff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in addition은 추가 개념이 되겠죠. 앞쪽의 흐름과 in addition 뒤쪽의 흐름이 같은 흐름이에요. 게다가 in addition, besides, further, furthermore, what's more, moreover 많죠. 그리고 the experiences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다음 줄 중간에 are이 동사가 됩니다. 주어 동사 그림을 때 조심하세요. 이때 are의 자리에 being을 쓰면 틀립니다.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R 바로 위에 줄에 보면 patient and visitors가 선행사가 되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understanding 동명사 주어로 보이죠? 동사는 다음 줄 중간에 보면 produces s가 붙어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그리고 as 때문에 how절이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바로 위에 줄에 are more likely to 부정사죠. 뭐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be more satisfied with가 합쳐진 겁니다. 긍정적 뉘앙스죠. 당연히 빈칸도 긍정적 뉘앙스가 되어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고3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2등급 상위, 중상위 학생은 다 맞출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줄에 보면 클라이언트는 고객들이죠. 그런데 해석할 때 두 번째 줄에 while in progress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좀 부드러워요. 여러분의 디자인이 in progress, 진행 중인 동안에 고객들에게 여러분의 디자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은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입니다. 전문적인 성공의 비결이다,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해요. 근데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합니다. 건물을 디자인할 때 그 진행적인 과정 속에서 의뢰한 고객이 있죠. 고객들에게 충분히 디자인에 대응할 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같이 상의를 하고 의논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문적인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이걸 전체 지문의 주제고 요지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서 답을 추론해내야 됩니다. 이미 답에 대한 단서는 나와 있거든. 그래서 독해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involving, prospective, involve는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prospective가 예상되는 장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as가 있죠. 고객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그런 건물 사용자들이에요.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디자인하고 다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시켜라. 그죠?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주어라. 이런 거잖아요. 자, say, 가령 여러분의 고객이 이제 large corporation,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such as 뭐 같은 healthcare provider이죠.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대기업,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기업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While the hospital administration이죠. 그 병원의 행정부서는 may serve as your client. 여러분의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no doubt, 틀림없이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doctors, interns, residents, nurses, and other medical staff who use the building regularly가 됩니다.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틀림없이 그 건물을 regularly,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의사들이나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나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 직원들의 그런 관점과 그 행정부서 직원들의 관점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각각이 그 병원 내의 건물 시설들 이용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맡은 바 임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용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려면 같이 상의를 하면서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n addition, 게다가입니다. 게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와요. 흐름은 하나로 갑니다. The experiences of patients and visitors who use the building irregularly죠. 비정기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이나 방문객이죠. 환자들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병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플 때, 큰 사고 났을 때 오기 때문에 방문객도 마찬가지죠.
비정기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이나 이 방문객들의 경험이 종종 뭐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life-threatening emergencies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의 결과로서 비정기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이나 방문객의 경험들은 완전히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의료진이나 행정부서 직원들과 완전히 또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모든 걸 다 협의하고 상의하고 고려해서 설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건물이 완성된 성공적인 건물이 되는 거지. 자,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as well as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s까지 봅시다. as니까 뭐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앞에 걸 해석해야 되고 앞에 걸 하고 뒤에 걸 해석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뒤에 것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어떻게 각각의 유형의 사용자들이죠. 이 each는 위에 each type of user하고 같은 말입니다. 각각의 유형의 사용자들이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의 예상되는 그 건물 디자인에 반응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유형의 사용자가 현재의 의료 환경을 경험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만들어낸다?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 더 나은 건물을 짓도록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종지부 같아요. 그죠? 결론 짓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사용자가 여러분의 예상되는 건물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현재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 people이에요. 이 people은 디자이너가 아니고 의뢰한 사람들을 말해요. 고객들이죠. 이 사람들이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건물이나 또는 정축 부분이죠. 건물을 좀 더 정축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이죠. 자, 이때 데이가 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자이너들과 협의하고 상의한다면 이런 뜻이 들어가면 답이 되겠죠. 긍정적 뉘앙스로.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문장은 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단서가 되기 때문에. For a large institution, 큰 기관들에는 이것은 뭐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 생산성 향상 또는 어떤 줄어든 장기 결근, 그 다음 이직률이 덜하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긍정적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과 상의를 잘하고 협의를 하면은 이런 장점들, 좋은 점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1번부터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s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훈련 시간들에 참여하는 거. 본문에 언급 안 돼 있죠. 날려버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언급 안 되게 날려야 돼. are given 주어진다. 기회. draft는 초안을 작성하다. 밑그림 그리다죠. 새로운 디자인의 초안을 작성할 기회가 주어진다. 날려버려요. 말이 안 되죠. 언급 없죠. 세 번째,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 건물 디자이너들과 신뢰를 확립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신뢰를 확립한다. 당연히 이거는 신뢰를 확립해야 되겠지. 근데 이 관점이 아니잖아. 네 번째, have been consulted in the design process.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상의가 되어져야 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자이너가 아니고 의뢰인들이 상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5번에 share their perspectives on the building with each other. 그 의뢰인들, 고객들이 그들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거야. 서로와 함께 그 건물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거지. 공유하는 거는 밑에 적어놨지만 이게 매력적 오답이고 5번을 가장 많이 찍은 것 같아. 주체가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의뢰하는 고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디자이너들이 의뢰하는 고객들 또는 자기들이 지을 건물에 있는 사용자들과 상의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틀렸다. 5번이 함정이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어려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33번 풀 정도 되는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멘탈은 이미 3분의 1은 무너진 상태예요.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습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또 고3이라는 학생들, N수생들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또 철저히 준비를 해서 1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1월 오후 시간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34번 빈칸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34번 문제를 정말 황당하다, 너무 힘들다, 어려웠다 라고 느낀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려웠다, 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어려웠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문법부터 보시면 첫 줄은 없고 둘째 줄에 not only a but also be라는 병렬 구조 나오죠. over security, over freedom. 지금 구가 병렬 구조죠. 다음에 세 번째로 believe는 타동사, that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네 번째 줄에 regulated가 PP죠. 규제하다라는 단어의 PP죠. 그리고 다섯 번째 뒤에 보면 enable 다음에 people이 목적어, to live가 목적격 보호인데 여기서 to live, to prosper, to cooperate 세 개가 병렬 구조로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on the contrary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 his belief부터 progress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면 make가 5형식 동사로 쓰였는데 it이 가목적어요. 왜냐하면 to 부정사가 목적어인데 뒤로 넘겨버리면서 진목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가목적 it을 쓰고 necessary가 목적격 보호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to establish와 to maintain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to를 하나만 썼죠, 이게. 그리고 두 줄 건너뛰면 a legal system이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those political principles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choose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forbi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고요. something이 선행사입니다. 대시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냐하면 choose to do에서 목적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빈칸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빈칸 앞에 cannot이 있습니다. 부정어. 보통 부정어 쓸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학생들이 한 바퀴 꼬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난이도 높은 빈칸 문제의 유형이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칸트는 강력한 옹호자였어요. of the rule of law. 법의 지배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법이 지배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강력한 옹호자였다는 거죠. as the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이니까 안전이나 평화 뿐만 아니라 자유의 궁극적 보장으로서 법의 지배의 강력한 옹호자였답니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법이 있어야만 사회 질서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He believed, 칸트는 믿었죠. 대절을 인간 사회는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까지 먼저 봅니다. 뒤에 legal works, effective 효과적인 그리고 binding 구속하는 효과적이고 구속하는 법적인 어떤 틀, 체제,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런 더 합리적인 형태를 향해서 인간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로지 그러한 법적인 틀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해주고 번영하도록 해주고 협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이고 구속하는 법적인 틀에 의해서 규제되는 더 합리적인 형태를 향해서 인간사회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었는 거예요. 완벽하게 법을 옹호하는 사람 맞죠? 근데 however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나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입니다. 불가피한 이런 진보, 앞에서 나아간다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 그 칸트의 믿음은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이죠. 인간 본성의 낙관적인, 낙천적인 고결한 마음의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낙관적이고 고상하고 고결한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토대를 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애초에 인간은 법적으로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법 없이 인간의 본성이 원래 낙관적이고 선하고 낙천적이고 고상하고 고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체제가 돌아간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법을 강조한 거죠. On the contrary,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라는 것은 뭐냐? 위에 나왔던 인간 본성의 낙관적이고 고결한 마음의 관점과는 반대로 it은 이 칸트의 불가피한 진보에 대한 그의 믿음은 come close to 뭐에 근접했다? 홉스의 관점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땡땡이 다시 말하면이죠. 인간의 폭력적이고 conflict prone 갈등의 경향이 있는 그런 본성은 그 다음 진목조 갑니다.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법적인 그런 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홉스의 관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의 경향이 있는 그런 본성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인 그런 틀, 뼈대, 체제, 구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적으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어떤 성량이다. 선천적 성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We cannot count on 우리는 인간의 사람들의 benevolence, 자비심이나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심지어 a nation of devils, 악마들이 사는 세상,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악마들이 사는 세상은 조화롭게 살 수 있다.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입니다. 똑같이 모든 시민을 구속하는 법적인 어떤 체제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 북한은 그렇지 않지. 김정일이 같은 그런 공산 세력들은 잘 살고 정말 선량한 북한 주민들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인권도 없고 말이죠. 그런 나라가 북한이잖아.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거지. 어쨌든 악마들이 사는 그런 나라도 법이 있으면 전체를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이디얼리가 이상적으로 나오죠. 법이라는 것은 구현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거다는 겁니다. 무엇의? Those political principles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원리, 원칙의 구체화, 구현이다. 대시 여기서 목적격인데 모든 이성적인 존재, being은 존재죠.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정치적 원리의 구현이 법이다. 이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지. 만약 그러한 법이, 자, 여기서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한 법이 금지를 해. 그들이 뭔가 하는 걸 금지를 해. 근데 이 뭔가가 뭐냐면, 대시 목적격인데, 그들이 이성적으로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럼 비성적이란 말이야. 그들이 비성적으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한다면,
다시 그러한 법이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not rationally 합쳐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하기를 선택하는 뭔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이성적이면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범죄를 말하잖아. 남한테 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죠. 이런 거 하는 걸 금지한다면 그러면 법은 정당하지. 법은 당연히 그 사회 속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죠? 사람들을 올바르게 자유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런 말이 되면 돼. 이 캔낫까지 포함해갖고 법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캔낫이 부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강력한 긍정이 되지. 부정 합치면 강한 긍정이 되니까. 자, 1번부터 갑니다.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죠.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건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캔이면 가능하지. 캔이면. 생각해봐서 캔이면 가능하잖아. 그죠? 두 번째,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정의 시스템, 사법체계를 말합니다. 이 사법체계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여겨질 수 없다? 아니, 범죄 저지른 놈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는 법이 있는데 왜 사법체계의 강력한 옹호자로 여겨질 수 없냐고. 캔이면 가능하지. 그지? 세 번째,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뭐로서 그들의 자유에 관한 제약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그들의 자유에 관한 제약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지. 당연히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놈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 정당하게 처벌하는 거잖아. 그게 3번의 답일 거야. 왜 이게 어렵냐면은 순간적으로 보기를 적용했을 때 캔낫하고 연결시켰을 때 판단이 바로 안 서거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고 자꾸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빈칸 앞에 낫이 있는 빈칸 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시험장에서 적응 능력이 생기고 좀 덜 불안한 상태에서 답을 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빨리빨리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자, 4번 보세요. 집행될 수 없대요. 효과적으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여기 악한 본성은 범죄잖아.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없어? 처벌하면 집행될 수 있지. 그래서 캐님이 가능하지. 5번에 이상적인 법적인 그런 체제, 뼈대의 그런 전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캐님이 가능하죠. 이상적인 법적인 틀 안의 전제에서 받아들여지잖아. 왜? 비합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뭔가를 하는데 그걸 처벌하고 금지시킨다. 합리적이지. 정당성 있죠. 그래서 1, 2, 4, 5는 캔이 빈칸 앞에 캔비가 되면 답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캔낫이 되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독해는 어렵지 않은데 빈칸이 어렵다. 빈칸 자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평소에 이런 거 연습하세요. 과거에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수능 문제를 잘 뜯어보세요. 빈칸 문제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수능 35번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에 대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few of us가 선행사가 되고 who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get stuck, get 플러스 pp죠. 다음 줄에 중간에 or이 나오고 pulled가 나옵니다. stuck과 pulled는 병렬 구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에 struggle to 부정사, 동사려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so we can인데 원래는 so that we can이거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인데 여기서 that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get everything done, get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가 pp. 이 경우는 everything과 done이 수동적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앞에 서술가 나올 때는 뒤에 to 부정사가 수식을 합니다.
여기서는 수식하는 to 부정사가 수동적 의미가 되죠. to be given up이죠. to be given up. 포기되는 첫 번째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no matter how.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however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no matter how much we plan은 양보 부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days when이 나오는데 days가 선행사고 when이 관계 부사입니다. 그 뒤에 나온 that은 지시대명사로서 주어인데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our self-care부터 그 다음 줄에 to be given up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비교급 된이고요. 4번에는 지금 틀린 답이 4번이거든요. 이걸 일단 해석할 때 잡아드릴게요. 5번에 보면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이시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over 다음에 prioritizing이 동명사 목적어죠. 동명사를 부정하는 not이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to recognize란 진주어와 and 다음에 to make sure 진주어끼리 병렬이죠. 그 다음 make sure that절이죠. that절을 확실히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make sure that 완전한 문장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줄의 this는 앞에 나온 not prioritizing self-care를 받아주는 지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rather than은 not과 같은 의미로 보시고요. 자,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There are few of us who don't at least want to make time for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obbies, or relaxation이죠. 우리들 중에 운동이나 취미나 혹은 휴식과 같은 자기 관리 활동을 위한 시간을 at least 적어도 만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자기 관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we start.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 거는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문장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을 시작을 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이죠. intention은 의도인데 best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의를 가지고서 매일매일을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get 갇히게 돼요. by the flood of email message입니다. 이메일 메시지의 홍수에 갇히거나 또는 pulled into an unexpected meeting이죠. 예상치 못한 회의로 끌려가게 됩니다죠. 그래서 결국 자기 관리 활동들을 하려고 의도를 갖고 매일을 출발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1번부터 As we struggle to reprioritize,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때 So we can get everything done before our deadline이죠. 우리의 마감 전에 모든 일들이 끝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쓸 때 또는 애를 쓰면서 종종 Our self-care activities are the first thing to be given up이죠. 우리의 자기 관리 활동들이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답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일은 먼저 내가 업무적으로 일은 먼저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자기 관리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죠. 지금 자기 관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리는 거. 2번,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때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고 난데 자기가 관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많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때때로 have days when that happen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들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일은 자기 관리 활동들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되는 날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역시 이것도 자기 관리 활동을 못한다는 내용이죠. 3번. In the short term이죠. 단기적으로
the impact of missing that grant deadline이죠. 그 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놓치는 것의 영향은 may be greater, 더 클 수가 있어 than the impact of missing a woodworking class입니다. 목공 수업을 놓치는 영향보다도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 신청 마감일 놓치는 거는 자기 업무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열중하다 보고 몰입하다 보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관리 목공 수업을 놓치는 일이 있어. 근데 실질 영향적인 거는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신청 마감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3번도 흐름상 연결이 됩니다. 자, 4번 보겠어요.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 외워두세요. 우리는 등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in the woodworking class입니다. 목공 수업에 등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before the design class입니다. 업무, 디자인 클래스, 즉 업무를 말하죠. 디자인 수업인 업무에 앞서서 목공 수업에 등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it is more competitive to get into and more beneficial to us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get into, 들어가는데 더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치열한 경쟁과 유익함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디자인 수업보다 자기 관리 활동인 목공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업무보다 자기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4번은 흐름상 틀린 거죠. 관련이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cumulative, 누적된이죠. 단어 꼭 챙기세요. 영향이죠. of not prioritizing self-care이죠.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나시니까 두지 않는 것의 누적된 영향을 인식을 하고 in the long term이죠. 장기적으로 이것이 자기 관리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the norm은 원래 기준, 일반, 표준인데 여기서는 자기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씩은 자기관리 활동을 못해도 되는데 장기적 지속적으로 자기관리 활동을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라. 그런 말이겠죠.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the norm이라는 내용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기관리 활동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외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관리 활동 안 하는 것은. 예외가 된다는 말은 가끔씩은 자기관리 활동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관리 활동을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자기관리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때 발생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목공 수업이 디자인 수업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더 유익함으로 먼저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의 전체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풀어봤습니다. 보통 35번은 3번, 4번, 5번에 답이 나오는데 가끔씩 2번에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건 참고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36번 글의 순서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뒤에 보면 like라는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앞에 콤마가 있다고 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알람시계 또는 손목시계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embodied가 보이죠. embodied가 원래 구현하다, 구현시키다입니다. 타동사예요. 여기서 타동사의 PP로서 embodied가
바로 위에 줄 끝에 a process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that processes, that은 지시형용사로서 process라는 명사로 수식하고,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문법 설명할게요. A번 단락 보면은 it이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o'clock은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the only example 있죠. 이것도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면서 중간에 is라는 문장의 전체 동사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a candle이 보면서 뒤에 marked라는 pp의 수식을 받아요. mark도 표시하다라는 타동사인데 pp로서 뒤에 목적 없습니다. candle과 marked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줄 건너뛰고 although라는 양보 접속사 나오죠. 양보 접속사, 즉 부사절을 유도하는 양보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이때 생략된 단어는 위에 있는 그 uniterative process, 반복적 과정, 이 부분하고 비동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줄이면 대명사 it is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B번 단락에서 another은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clock이라는 단수명사가 왔고요.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같은 의미의 단어로는 even, still, a lot, far, by far,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런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another부터 clock까지가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it이 대명사로서 위에 있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더 지났 다음에 앞에 나온 yield부터 스케일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it도 위는 the decay부터 carbon 14을 받아주는 대명사 주어 it이죠. 그 다음 C번 단락에서 any process가 선행사고 that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repeat가 타동사인데 그 뒤에 제기 대명사가 목적으로 왔다는 것은 주어인 any process 선행사가 맹주어에서 빠져나갔죠.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타동사의 목적어가 제기 대명사면 주어와 똑같다. 그래서 any process가 단수기 때문에 itself로 받았다는 거. 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제가 또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박스에 보시면 우리는 시계를 알람 시계 또는 손목 시계 같은 물리적인 것으로 보통은 여긴다, 생각한다,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계는 이너머신이죠. 그 기계 속에서 구현된 과정이다. 시계는 정말로, 여기서 really가 또한 강조의 의미죠. 시계는 정말로 기계 속에서 구현된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본질은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계는 기계 속에서 구현된 과정인데 그 과정의 본질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를 생각하면 보통 동그란 시계가 대부분이죠. 네모난 시계도 있지만은 24시간 반복적으로 1부터 24, 12가 두 번 반복되면 24가 되잖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반복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계가 반복적이라는 거. 이거를 시계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주는 말이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접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역접이나 대조적으로 또 반대적인 내용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A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갑자기 실제로 하면 실제로 이거는 강조 의미를 나타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건들에 대한 반복적인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상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갑자기 위에서 분명히 그 과정의 본질은 반복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부연상수를 해주고 예를 들어주면 되는데 이 말을 또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A번 단락으로 들어가기엔 좀 어색하다는 느낌. 그 다음 B번에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사용이 주어져 또 다른 훨씬 더 장기적 규모의 시계답니다. 또 다른 말이 지금 찝찝하죠, 여기서. 그러면 앞에 어떤 하나의 예가 나오고 또 다른 훨씬 더 장기적인 규모의 시계단 말이 나와야 언어적 순서로 타당한데 이거는 A번으로 들어가기엔 적절하지 않죠. 첫 단락이 될 수가 없죠, B번. 그죠? 그 다음 C번 갑니다. 시계라는 것은 거의 모든 과정일 수 있다. 무기한 동안이요. For an indefinite period. 무기한 동안 되풀이하여서 그 자체를 반복하는 거의 모든 과정일 수 있다 그랬죠. 동그란 시계든 네모난 시계든 간에 1부터 12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무기한 동안. 그죠? 12시간, 24시간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돼요. 그 자체를 반복하는 모든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에 대한 표현이 빠졌는데, 뭐 빠져도 상관없어요. 물시계 나오죠. 물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져요. 그죠? 반복적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석영결정도 규칙적으로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진동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번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B번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앞에 어떤 사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물시계하고 석영결정은 나왔어요. 그러면서 A번 단락에서 실제로 사건들에 대한 반복적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면서 쉽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예는 양초단 말 나왔어요. 양초. 시간 단위로 표시된 양초란 말이에요. 왼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양초. 그리고 시간 단위로 빨갛게 줄을 꺼놨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iteration인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repetition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repetition을 썼으면 쉬울 건데 이 단어를 모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 단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상 이어가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또한 반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밀랍의 분자의 반복된 연상, 반복된 연소. 시간 단위로 초가 타들어가면서 한 시간 단위, 눈금 단위로 타들어갈 때마다 그 단위마다 밀랍의 분자들의 반복된 연소라.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반복적 과정이야. 비록 처음에는 그 반복된 과정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과정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it is masked, B 플러스 PP인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양보 접속사하고 PP만 남아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복되는 과정이 가려져 있다. 초에 불을 켰을 때 반복되는 거 안 보이죠? 근데 눈금 단위로 타들어가면서 똑같은 과정으로 밀랍의 분자들이 반복된 연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반복적이라는 이야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B번에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인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사용은 또 다른이죠. 이 양초와는 또 다른 훨씬 더 장기적 규모의 시계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또 다른 훨씬 더 장기적 규모의 시계가 바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거죠. 그죠? 이때 디스는 위에서 화살표로 제가 연결해 놨지만은 반복적인 사건의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처럼 양초가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양초의 시간 단위마다 타들어갈 때 밀랍의 분자들의 반복적 연소가 된다는 말을 했죠. 그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반복적이라는 거지. 이게 디스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또 다른 훨씬 더 장기적 규모의 시계. 이것도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scale. 매끈한 시간 척도를 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사실은 매끈한 시간 척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The decay of atoms of carbon-14인데
탄소 14의 원자들의 붕괴는 반복적이다. 반복적이란 말이죠. 비록 on a large scale, 큰 규모에서는 그 탄소 14의 원자들의 붕괴는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계에 대한 예시, 시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물시계, 그 다음에 석연결정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다른 사례로서 그 다음에 양초, 결국 다른 사례를 들었지만 그것도 반복적이고 그 다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예를 들어봤지만 결국은 반복적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CAB로 가는 게 정확하다. 정답은 CAB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 단어와 해석을 정확히 하면서 그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잘 이어보세요. 순서가 우리가 뭐 쉬운 말처럼 딱딱 떨어져 갖고 딱딱 조립처럼 100% 끼워 맞춰지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거의 그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순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 하나, 약간 어려운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